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는 1집과 2집의 대성공을 통해 음악방송 트리플 크라운 등 시작부터 전성기를 달렸다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DJ DOC, 클론 등 당시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했던 거니까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앨범 판매량에 있어서도 물론 1집도 많이 팔렸었지만 2집부터는 100만 장 넘게 팔리는 등 터보는 등장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댄스 그룹이 되었었죠. 대한민국 전역이 이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췄었고 앞으로 끝없는 성공만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조명 뒤편에 숨겨진 무대 뒤의 현실은 정말 참혹함 그 자체였으니 당시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밝혀진 터보의 잔혹사들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먼저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터보가 잘되자 소속사는 김종국과 김정남을 엄청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2집 활동 때에는 그 수위가 정말 심했어서 하루 스케줄이 17개였을 때도 있었다 합니다. 진짜 그때는 하루도 못 쉬었는데. 하루가 뭐냐? 하루도, 그지? 하루가 단 하루도 못 쉬었어. 그럼 비행기를 몇 번 탔었냐 그때 하루에? 야, 우리 때는 진짜 이렇게 했죠. 왜냐면은 강남에서 출발을 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뒤에 퀵 서비스 타고 매달려서 들어갔죠. 출발을 해서 내려요. 그 한강이 있는데 그 내리면 모터보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모터보트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요. 거기에 딱 가면 오토바이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타고 가요. 리허설 한번 딱 하고 바로 뛰어요. 그럼 밖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가면은 모터보트를 타고 헬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용인을 가요. 다이농은 딱 도착해서 또 뛰어요. 막 뛰어서 그 라디오 공개방송 하고 네. 다시 헬기를 타고 네. 내리면은 모터보트 준비가 나고 있어요. 모터보트를 타고 그렇죠. 내리면은 또 오토바이가 준비돼 있고. 다들 그렇게 이제 막 다녔죠. 아무래도.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매니저들이 스케줄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 되는 건데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이제 뭐 작가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63 보입니다. 잠실에서도 보이거든요. 63이.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늘 하는 얘기가 63 보이. 지금 63 보입니다. 가면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호위반 뭐 교통위반 많이 위험했었죠. 했고. 야, 진짜 저 정도니까 잠을 못 자서 수차례 탈진했었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 진짜 잘 나가는 K-POP 아이돌들도 물론 저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잠잘 시간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결국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쉽게 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이름 들어본 연예인들은 가끔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솔직히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인기 연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와 달리 터보는 당시 소처럼 일만 하고 금전적인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된 거지. 그냥 뭐 스케줄 10개, 20개 해도 그게 뭐 돈을 내가 못 버는 게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세뇌도 그렇게 됐었고. 내가 각오를 하고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 그냥 첫 마디가 야, 돈 많이 벌면 니네 내 가지 없어져. 네 나이에 맞는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그냥 기다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니 되게 종국이가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냐면은 그냥 니네는 일해. 돈은 회사에서 벌 테니까 대신에 조금은 줄게.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일만 겁나게 하고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으니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소속사만의 방법이 있었으니 예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훈육 방법, 바로 주먹이었습니다. 주먹이요? 때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폭력이 위에 언급드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그들의 방법이었는데요. 폭력과 폭언을 통해서 혹독한 관리 및 통제를 했었다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되었던 게 당시 한국 연예계는 아직 산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일부 기획사들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서 조직 문화나 유흥업계 출신 인사들이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조직 혹은 건달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는 거죠. 는 수익금을 빼앗아가는 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댄스그룹 터보의 매니저사인 스타뮤직이 터보의 음반 판매 수익금과 출연료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스타뮤직은 음반 판매 수익금과 출연료 등을 반반씩 나누기로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수익금 대부분을 가로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터보 측이 수익금 배분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과거 모든 연예계 관계자들이 이랬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당시에 여럿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결국 해당 소속사는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김종국에 따르면 실제로 검찰 수사관들이 방송 촬영 중에 찾아왔었고 이에 겁을 먹은 둘은 그날로 바로 도주를 해버려 이후 방송, 광고 등의 활동을 아예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어느 날인가 방송을 하고 있었던 방송 중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진짜로요? 예, 저희들한테 예, 와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희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믿지 않았었다가 수사관들이 직접 들이닥치니까 이게 다 정말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그날로 숙소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정남명하고 그 댄서분 차를 타고 이제 도주를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도주를 수사한다 그러니까. 수사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예.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숙소로 모이라는 것도 약간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어 쓸 그렇죠. 수도 있겠다. 도망가자. 예. 6개월 넘었던 것 같은데요.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산소에 외국도 갔었어요, 저희가. 어머. 스케줄은 다 어떻게 하시고? 안 하고 스케줄이 이제 못했죠.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그때 당시 이제 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2집 끝나고니까 22살 때였던 거. 야, 그거 뭐 잘 모를 나이네요, 그죠? 아무것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참.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요즘 시대에 맞춰서 비유를 한다면 2024년 데뷔한 아이돌들 가운데 남자 그룹은 투어스랄지 아니면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배몬이나 아일릿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고 그 이면에 저런 나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너무 좀 아찔합니다 정말. 더구나 이렇게 잠적했었던 6개월 동안에 어찌 된 게 또 사기를 당해서 또 갈 곳도 없고 또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둘이었습니다. 이때 김종국은 터보로 복귀하는 선택을 했고 김정남은 결국 팀을 탈퇴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정남은 이 2집까지의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김종국의 터보는 이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새 멤버 마이키와 함께 정규 5집까지 다시 하게 되니 그 새로운 시작은 1997년 10월에 발매된 그들의 3집 본 어게인입니다. 겨울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다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아무도 없는 겨울의 바다가 내 랍은 김경민 팬 나의 뒤에 숨어서 나는 모르게 속에 기다리겠어 네가 잠시나 내가 굉장히 내 넘어가도 나는 기분 좋던 거 했나봐 너를 사랑했나봐. 이 앨범부터는 멤버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터보 그룹의 이미지나 노래의 세계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김정남이 굵은 선의 외모와 파워풀한 댄스 실력으로 큰 주목을 끌었었지만 마이키가 그 부분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었던 거죠. 대신 그의 곱고 귀여운 스타일의 외모와 김정남보다 더 나은 랩 실력을 통해 오히려 여성 팬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앨범에서 크게 히트했던 노래는 역시 회상과 굿바이 예스터데이입니다. 개인적으로 터보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두 곡인데요. 옛날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여튼 옛날 노래들 가운데 랩이 너무 길어서 굳이 플레이리스트에 넣지 않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정도라면 중간 브릿지로 생각하면서 충분히 들을 만한 것 같고 김종국 파트야 명불허전이죠. 지금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곡을 보면 작사 작곡이 각각 윤일상, 주영훈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1990년대 후반 한국 대중가요계를 대표한 히트메이커 작곡가들로 약간씩 교차되긴 하지만 이 두 명에서 터보 1집부터 5집까지의 흥행을 책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보는 좋은 실력의 가수와 좋은 퀄리티의 노래 두 가지가 딱 들어맞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터보는 멤버가 바뀌어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정상급 그룹으로 활약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3집을 내고 단 1년 뒤인 1998년 10월에 정규 4집 퍼펙트 러브를 발매합니다. 나보다는 너를 더 걱정했었지. 더 금방 너를 떠날지 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우리 이름을 써놓고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바람만 눈이 나비가 따라다니자. 뭐 예전 가수들의 경우 정규 앨범을 1년에 하나씩 바로 냈던 게 일반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서 이 텀이 무조건 문제는 아니었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터보는 춤의 강도가 꽤 세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스케줄 막 굴리던 그 버릇을 계속 버리질 못했었거든요. 결국 4집 활동을 앞두고 이것들이 누적되며 김종국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속사는 이 와중에도 김종국이 이렇게 입원한 지 단 10일 만에 강제로 컴백 무대에 내놓으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이외에 수시로 폭행을 당했던 것도 여전했고, 심지어 4집 활동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행된 한중일 콘서트 도중 태도를 지적받았던 탓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라는 단체는 이사회를 열어 김종국에게 가수활동 무기한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고, 징계가 풀리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풀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터보를 굴리게 되니 징계 해제 후 약 3개월 만에 터보는 곧바로 정규 5집을 내놓게 됩니다. 이 5집 앨범의 컨셉은 밀레니엄 시대와 사이버였는데요. 타이틀곡이었던 사이버 러버도 당시 유행하던 PC통신에서 만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곡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음을 강조하는 등 음악적으로 변화를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예전만큼의 인기를 올리지는 못하였고, 터보는 이 앨범을 끝으로 더 이상의 앨범 활동은 하지 않게 되며 2001년 초에 마이키는 비자 문제로, 김종국은 계약 만료로 모두 소속사를 나오게 되며 터보는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엇가란 엇가는 다 당했던 김종국이라 이후 이야기에선 그의 행복한 가수 생활만을 소개하고 싶지만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으니, 그는 터보를 나와 솔로 가수로 전향을 하고 본격적으로 앨범 제작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곱게 보지 않았던 전 소속사 측에서 방해 공작을 했었던 거죠. 이 때문에 친한 사람들도 본인에게 곡을 써주질 않으니 정말 방법이 없었고, 끝내 전 소속사 사장에게 전화를 하며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솔로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그 작곡을 해주시던 분들 이제 한두 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곤란해 하시면서 너 곡을 써줄 수가 없겠다. 왜? 김종국 씨에게? 예. 그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획사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작곡가분들에게 이제 곡을 쓰지 말아라, 종국의 곡을. 예.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그분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때 당시에 제 멘트는 형님 살려주십시오까지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네가 아쉬워지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렸었죠. 너무. 이후 1010만 곡 끝에 솔로 1집을 내놓은 김종국이지만 솔직히 1집은 터보 김종국이라는 명함에 비해서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신인으로 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일 수 있으나 터보 시절에 비하면 앨범 판매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던 거죠. 해당 앨범에 대해선 김종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터보 때도 노래는 본인이 다 불렀으니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노래를 만들었다 하는데, 맛보기로 듣고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음악 프로그램 최고 4위까지 하는 등 아주 최악의 성적은 피하긴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전 소속사의 방해로 방송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몇 년간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니 가요계 최정상과 더불어 예능 엔터테이너로도 한국 최고가 되어버린 그의 여정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 왜냐면 제가 가수로 대상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그때 왜 그 상 받았던 걸 되게 이렇게 즐기지 못했을까에 대한 굉장히 좀